2018년 5월 7일 오후 10시 30분 JR 동일본 에치고선을 타고 귀가 중이던 남성은 갑자기 멈춘 열차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열차가 멈춘 것에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 역시 동요하고 있었죠. 곧이어 선로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니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이날 열차에 타고 있던 200명이 좀 안 되는 승객들은 모두 불만을 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 역시 그저 재수가 없었다며 지친 몸을 끌고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귀가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 TV를 틀었더니 마침 조금 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는데, 열차가 멈췄던 이유가 선로에서 한 소녀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당황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것과 더불어 본인이 타고 있던 열차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에 그는 기분이 울적해졌는데, 며칠 뒤 더 놀라운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당일 사고를 당했던 소녀가 그 전에 이미 살해된 상태였다는 뉴스를 말이죠. 처음에는 철도에서 놀던 소녀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열차에 치이기 전 교살의 흔적이 있었다는 부검 결과 살인사건으로 전환. 피해자의 신원은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아로, 사건 당일 오후 3시에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집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건널목 부근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뒤 실종됐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살해된 채 선로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10분 전 그 선로를 지나갔던 하행 열차의 기관사는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유기는 오후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없었지만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코바야시라는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에 차로 여중생을 데리고 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가 있었거든요. 코바야시는 사건이 있던 날 평소 잘 다니던 회사를 무단 결근했고, 현장 인근에 있는 울타리에서 그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선택한 것은 강행 돌파. 범행이 일어나고 7일이 지난 5월 14일 아침 출근길에 형사는 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했고, 신문과 동시에 그가 타고 있던 차를 조사했는데,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에 코바야시는 결국 자신이 범인이라 인정하며 이날 저녁에 살인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코바야시는 여타 나쁜 사람들과는 좀 다른 평범한, 아니 오히려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나와 남동생까지 5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자랐죠. 초등학교 시절 그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코바야시는 얌전한 타입으로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집에 게임기가 있어 친구들을 초대해 자주 어울렸던 그는 중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동네 아이들이 모여 있는 놀이터를 돌아다니거나 어린 아이들 사이에 껴 함께 노는 일이 많아졌죠. 한 친했던 친구가 그에게 그놈의 로리콘 짓 좀 그만둬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러한 모습은 자주 목격됐지만 당시에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동네 오빠라고 생각했기에 별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형 전기공사 회사에 취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6년차 중견 사원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일도 잘했던 코바야시. 하지만 그는 2018년 1월에 아청물 소지, 4월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데리고 다녔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고, 결국 5월에는 홀로 하교하던 인근에 살았던 피해자를 고의로 차로 부딪혀 병원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차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그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해 추행을 저질렀고, 그 사이 피해자가 깨어나자 끝내 교살했습니다.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자신의 욕구를 다 해소하지 못했는지 로션을 구입해 시간까지 저질렀던 그는 유기와 뒤처리 방식을 인터넷으로 알아본 뒤 인근에 있는 선로에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나름 완전 범죄로 꾸몄다고 생각했겠지만 피해자가 열차에 치이기 전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와 최근 본인이 일으켰던 범죄로 인해 발목이 잡힌 그는 범행 7일 만에 임의 동행으로 신문을 봤던 중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는 체포 이틀 전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니가타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외설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계획성은 부인. 변호사 역시 고의적 계획적 범행이 아닌 피해자가 소리 지르려고 하자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던 중 사망한 것이라며 선처를 받았지만 검찰 측은 그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우선시해 피해자를 물건으로만 보고 고인을 모욕하는 등 생명 경시의 정도가 심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월 4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극히 악질적임을 인정하지만 사형에는 신중함과 형평성이 중시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판결 후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사과하고 무릎 꿇기를 바란다 라는 발언과 개인적으로는 유족과 같은 마음이다,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등 종신형 판결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며 변호 측은 형량이 높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20년 9월에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차 사형을 요구했고 변호 측은 유기징역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발각을 막기 위해 적어도 5분 동안 목을 조른다는 행위는 강력한 사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전히 변호 측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조용히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의 범행에 사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2022년 3월에 도쿄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 이 뒤로 검찰 측은 상고를 포기하며 끝내 종신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이를 살해한 코바야시. 한 전문가는 그가 그동안 감추고 억압하던 욕망을 어떤 계기로 인해 멈출 수 없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력이 있음에도 인권 문제로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범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나 전자발찌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 등 고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가 범행을 막을 만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